인물야당, 대감이 거지에게 절을 올린 사연. 16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하루는 궁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형조 판서가 무심히 길가를 쳐다보던 중 문득 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가마에서 내려 거지 차림인 사람에게 다가가 깍듯이 읍을 했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소인이옵니다. 행색이 초라한 사람은 놀라 당황했고 이상한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국의 판서가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리에서 정중히 인사했으니 호기심을 끌만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조 판서인 그는 본래 어린 시절 한양의 이참판댁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잡다하게 일하는 종살이 중에 뜨거운 학구열로 인해 이따금 주인집 도령의 글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도령이 그를 익힐 때 그 소리를 들으며 따라하다 보니 깨우치는 재미를 느꼈기에 그는 틈틈이 도령의 어깨너머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도령은 종이라 무시하지 않고 책을 빌려주었고 덕분에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놈 제법 영특하구나. 학문에 관심 큰 어린 종을 지켜보던 이참판은 그의 인물됨이 아까워서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참판은 자식이 없는 양반 집안으로 수양아들로 보낼 수 있게 주선했고 그 전에 그를 불러앉히고 엄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사실을 일절 말하지도 내색하지도 말고 그 집 어른들 공경하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참판은 그의 눈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어린 종이 놀라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자 이참판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가 양반 집안에 태어났으면 크게 성공할 재주를 지닌 인물이거늘 종살이로 썩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특별히 그 집에 보내는 것이니 너는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이곳에는 발길을 끊고 아예 들릴 생각이랑 하지 말아라. 매사에 조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과거에 응시토록 하라. 이리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반석형은 정체를 감추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반석형은 몸을 아끼지 않고 집안일을 성실히 돌보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양 부모는 반석형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반석형은 35세 때인 중종2년 대과 문과시험에 급제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이지만 그토록 바라던 일을 해냈으므로 반석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출세 발판을 만들어준 옛주인 이참판을 떠올렸습니다. 반석형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지라 그런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참판이 사는 북쪽을 향해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문관에 속하여 사초 꾸미는 일을 맡아보는 정부품 벼슬 검열을 시작으로 반석형은 다양한 벼슬을 거쳐 그의 행적이 여러 차례 실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승승장구하여 각도의 관찰사를 모두 역임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팔도 관찰사를 전부 역임한 인물은 건국 초기의 한부린과 중종 때의 반석형 둘뿐입니다. 반석형은 1533년 공조 참판에 이어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퇴골하던 중에 반가운 지인을 만났으니 바로 옛주인 이참판의 둘째 아들 이호성이었습니다. 주인 집안은 어느새 몰락했고 아들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색이 남루했지만 반석형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 철저히 신분을 감추라는 이참판의 말이 잠시 귓가를 맴돌았으나 반석형은 전격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옛 주인을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했더라도 우연히 마주친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폭로하면 힘들게 쌓아온 명예와 권력이 무너져 버릴 게 자명했지만 반석형은
한치 망설임 없이 정체를 밝혔습니다. 소인을 몰라보시겠습니까? 대감께서 왜 이러시는지요? 놀라운 광경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반석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옛날 종이었던 자신을 드러냈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권했습니다. 이호성은 뒤늦게 반석평을 알아봤지만 선친에게 내막을 익히 들었던 터라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반석평이 거듭 간청하여 마침내 이호성을 집으로 모시고 서로의 지난 날을 얘기했습니다. 이호성은 부친 이참판이 세상을 떠난 뒤 어쩌다 보니 집안이 몰락한 사정을 말했고 반석평은 항상 이참판의 은혜에 대해 잊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반석평은 아침 일찍 입골하여 임금에게 자복했습니다. 신이 지은 죄가 크니 벌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총애하던 반석평으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을 들은 중종은 잠시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임금은 일단 반석평을 물러가게 한 후 대신들을 어전으로 불러 자처지종을 설명해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들의 생각을 말해보. 대신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 벌을 내릴 일이 아니라 반석평의 어진 성품과 의리를 칭찬할 일이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임금도 같은 생각인지라 반석평을 형조판서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반석평이 보여준 공평한 업무 처리 능력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 그리고 청렴한 관리로서의 평판이 큰 몫을 했습니다. 어찌나 청렴결백했던지 사람들은 반석평에 대해 청백리 똥구멍은 송곳불이 같다던데 아마도 그 양반이 그럴 것이다라며 높이 받들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반석평의 집은 늘 비난했으나 하인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준 아들도 칭찬함이 마땅하도다. 또한 임금은 그 사연을 기특히 여겨서 반석평의 옛주인 아들 이호성에게 사홍원 별좌 자리를 내렸습니다. 사홍원은 궁중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고 별좌는 거기에 속한 종우품 벼슬이니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직급은 높은 벼슬을 준 것입니다. 반석평 덕분에 벼락 출세한 이호성이 감동했음은 물론입니다. 이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물론 후대까지 참으로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분 차별이 심했던 세상에서 종에게 신분을 세탁해준 통 큰 이참판.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가 지위나 신분을 한꺼번에 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인사한 반석평, 그리고 그들을 칭찬한 중종과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격적이었으니까요. 반석평이 1540년 지중추부사가 되어 세상을 떠나자 임금은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근래 재상들이 잇따라 서거하니 매우 경악스럽다. 반석평은 일찍이 육경을 역임했으니 특별히 부의를 보내야 한다. 전례를 조사하여 서게 하라. 속에는 술과 고기를 금하고 가뭄 및 문병을 하지 않겠노라 서약하는 이를 이르는 말이니 그에 대한 임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 유몽인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주인집 재상은 스스로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통렬히 없앴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송허익도 그에 져서 송허사설에 이 이야기를 적었고 정조시기 실학자 이동문은 청장관조서에서 어진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반석평의 할아버지는 한성 판윤을 지낸 반강이고 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낸 반설인입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 가문이 몰락해 시골에서 살았고 어머니가 노비 출신 첩이기에 과거를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가 학문의 뜻 있는 손자를 위해 서울로 와 셋집에 살면서 천어림을 숨기고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급제했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